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오전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23K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 실버게이트 악재 하나가 좀 터져가지고 오늘은 이 실버게이트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제2의 FTX 그런 충격이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친가상자산은행 실버게이트가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좀 이 주가의 움직임부터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무려 5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5.72달러인데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실버게이트의 상장부터 현재까지의 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이 언제였냐면 2011년 11월이니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당시 이 실버게이트의 주가도 217달러, 한 219달러가 최고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을 때 이 실버게이트의 주가도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 219달러가 현재 5.7달러로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97%나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또 이 기업이 암호화폐 업계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실버게이트 은행을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캘리포니아 은행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은행이 뭐 최근에 생긴 은행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8년도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개 지점만 있는 매우 작은 규모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게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CEO가 2013년에 비트코인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암호화폐 관련된 예금과 대출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은행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2019년 11월에는 주가가 13달러로 해가지고 이 미 증시에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가격이 올라서 2021년 11월에 그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렇게 암호화폐 거품으로 인해 무려 1580%가 증가한 219달러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확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여드리면 아마 요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 2022년 3월이니까 작년 3월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자금 2억 달러를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이 실버게이트 은행과 비트코인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이 실버게이트 은행한테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빌린 돈으로 다시 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더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확하게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이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무려 57%나 대폭락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또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연내 보고서를 미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인 10K 리포트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K 보고서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이 10K 보고서가 이렇게 생긴 양식의 리포트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상장 회사는 이 SEC한테 매년 이 회계가 끝나면 4분기가 끝난 이후로 90일 이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하나의 이 공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뭐 주주 정보, 또 재무 정보, 또 사업 성과 등 뭐 그런 이 회사의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표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서류를 원래는 3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실버게이트의 리스크가 지금 처음 터진 것은 아니에요. 이걸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11월 29일이니까 이 FTX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FTX는 알라메다를 통해서 은행 거래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 은행의 주거래가 바로 이 실버게이트 은행이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실버게이트는 FTX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10월 18일이니까 그 FTX 사태가 11월 초에 터졌기 때문에 이 FTX 사태 이전에 그 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실버게이트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실버게이트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버게이트의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 비트코인 은행가가 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올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이 순손실이 무려 9억 거의 5천만 달러 정도 큰 손실을 입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전 분기만 해도 순이익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거기에 몇 배가 훨씬 큰 9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 손실을 키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FTX 사태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이 실버게이트는 81억 상당의 출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산 손절, 인력 감축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FTX 붕괴 사태 이후 밀려드는 81억 달러 상당의 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임직원을 40% 정리해고하고, 또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급매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81억 달러 상당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출금 요청을 다 처리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임직원도 자르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걸 또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가 연방주택대출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 36억 달러를 대출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연방주택대출은행이 실버게이트에 43억 달러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것이 미국 납세자들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사기 보상금을 공식 지원하게 된 꼴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억 달러를 대출을 받았다라면 이것을 또 원화로 하면 거의 한 5조 6천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버게이트를 구제금융을 제공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작년 1월 6일 날 나온 기사인데, 그때도 이 실버게이트 주가가 43%나 큰 폭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 월가에선 매수를 외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 당시의 기사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에서 실버게이트의 지분을 기존의 6.1%에서 7.2%로 이렇게 확대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로 이 실버게이트 지분을 기존의 5.3%에서 9.3%로 확대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실버게이트의 주주 구성을 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실버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현재의 주주 구성이 2022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9.47%로 최대 주주가 뱅가드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2위는 좀 전에 언급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4위에는 블랙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건 스탠리 역시 주요 주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14일이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시타델 증권도 실버게이트 지분을 5.5%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2,500만 달러 규모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2,500만 달러라고 하면 원화로 대략적으로 한 32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를 발표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타델 지분 인수 소식에 실버게이트의 주가가 17%나 상승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얼마 전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TX 사태 이후 이 실버게이트가 휘청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전통 금융가인 월가에서 이렇게 지분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도 급락을 하고 또 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어요. 요걸 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실버게이트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자신들의 주요 파트너사를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인베이스도 있고 서클사도 있고 비트스탬프, 크라켄, 팍소스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실버게이트의 악재 소식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가 실버게이트와 협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보시는 것처럼 팍소스, 서클, 갤럭시 디지털 등도 실버게이트와 협업을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트스탬프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주요 파트너사라고 했던 코인베이스, 서클사, 비트스탬프, 이 팍소스까지 모두 지금 협업을 중단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크라켄 거래소만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는데 근데 또 이것을 보면 지금 다른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테더사도 실버게이트 은행에 익스포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제미니 거래소 역시 실버게이트 은행에 익스포저가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딱 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실버게이트로부터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됐느냐? 또 이것을 보시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놨는데 보시면 실버게이트에 보관 중인 자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행히 우리의 비트코인 담보는 실버게이트에 보관돼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해 3월 실버게이트로부터 2억 5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만기는 오는 2025년 1분기까지다. 이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좀 어느 정도 딱 선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실버게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비트코인 담보가 실버게이트에 보관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 실버게이트한테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이 실버게이트는 그 비트코인을 뭐 다른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다른 수탁업체한테 비트코인을 맡겼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버게이트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담보로 이 실버게이트한테 비트코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지금 뭐 보관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또 이 기사를 보시면 그래서 이 실버게이트 은행은 앞으로 운영이 지속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또 업계는 손절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실버게이트 리스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실버게이트는 이 월가라는 전통 금융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월가가 끝까지 좀 지원을 해주면서 구제를 해줄지 아니면 이 월가마저 손절을 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실버게이트 자체는 이미 이 FTX 사태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노출된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제2의 FTX 사태로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바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오전에 돼서야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봤을 때 이 실버게이트 리스크는 당장 뭐 큰 위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실버게이트가 아니라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실버게이트가 이 연방주택대출은행에도 큰 자금을 대출을 받았고 또 이 실버게이트는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실버게이트가 휘청거리면서 이것이 전이가 돼서 또 다른 이 메이저급의 거래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실버게이트가 이 FTX 알라메다 관련해서 또 미 법무부 조사에 직면이 돼 있고 또 이 실버게이트는 현재 이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 공매도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실버게이트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이 또 다른 이 암호화폐 업계로 전이되지가 않는지 그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실버게이트 이슈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전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